3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저는 한 많아봤자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100명이 넘는 분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뭐 기분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도 다시 복습을 하고 배워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질문이 많아서 몇 시간 동안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버벅일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 단타를 많이 치는데 손절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3분봉 기준 아래 꼬리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내려간다고 손절 치면 아래 꼬리 달고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단타 칠 때 아래 꼬리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래 꼬리가 긴 경우 손절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손절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 꼬리면은 밑꼬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단타 칠 때 보통 밑꼬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보통 어떤 상황에 나오냐면 이렇게 한 번 오르고 주가가 한 번 시세를 준 다음에 그 다음 떨어질 때 다시 반등을 할 때 아래 꼬리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평온하게 흘러가던 주식이 지금 다른 종목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평온하게 흘러가던 주식이 이런 식으로 한번 봉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눌리는 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때 진입했다면은 이때 고점에 진입했다면 그 다음 봉이 눌릴 때 이때 좀 못 버티고 바로바로 손절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이럴 때도 있고 단기간에 손절을 할 때도 있지만 이럴 때 밑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을 하면은 만약 손절을 했는데 바로 반등을 하면 약간 배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3분봉 기준으로 저도 3분봉 기준으로 보고 있고 아래 꼬리가 많은 경우가 생기신다고 하셨는데 밑꼬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갑자기 커지는 종목을 잡았다는 뜻이고 이게 순식간에 가격이 바뀌다 보니까 손절이 늦어지시고 좀 겁을 먹으셔서 손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3분봉이 끝나는 시점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3분봉이 끝나는 시점에도 밑꼬리를 안 달고 반등을 못하고 계속 이 음봉이 쌓인다면은 그거는 시세를 그냥 한 번 준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보통 주식을 하다 보면 지금 예를 들 만한 종목이 안 보이는데 보통 이런 패턴이 많거든요. 갑자기 오르려고 했는데 그냥 잠깐만 오르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오히려 더 하락을 한다. 이런 패턴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을 갑자기 했는데 바로 떨어진다.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은 상승 다음에 밑꼬리가 생기면서 반등을 했죠. 근데 이 봉이 끝날 때까지는 지켜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봉에서 이 봉 이상을 흘러내린다면 이 밑꼬리의 밑 부분을 흘러내린다면 무조건 손절로 대응을 합니다. 저는 손절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그 다음 봉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것은 나쁜 신호는 아니고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에 뭐 밑꼬리가 달린다면 일단 그 다음 3분봉이 찍히는 봉까지 좀 지켜보시다가 다시 이 밑꼬리의 밑에 부분을 깬다고 했을 때 그때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체결량, 시초가 매매 시 시초가 매수 후 손절은 몇 %로 잡아야 되나요? 저는 시초가에 매매하면
이게 좀 경우의 수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약 시초가에 매매를 하잖아요. 시초가에 매수를 넣는다는 건 그 종목이 거래가 몰릴 것이고 뭐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넣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넣지는 않죠. 강해 보일 것 같은 종목을 넣습니다. 만약 시초가에 뭐 어떤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이게 시초가라고 치면 시초가에 매수했는데 이게 오르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한호가도 못 오르고 바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일단 2, 3%까지 버팁니다. 뭐 2, 3% 순식간에 깎아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한 번 반등할 때까지는 버팁니다. 이게 시초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봉이 설명되어 있지만 만약 시초가에 넣는다면은 분명히 한 3분봉이 3개 이내에서 반등을 한 번쯤은 하는데 그 반등하는 게 시초가까지 반등을 할 때 아예 그냥 본전만 찾고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매매하려고 그거 접근했는데 못 오르고 떨어졌다는 거는 예측이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다시 반등할 때 본전에만 팔아도 일단 살았다고 만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반등을 했는데 그냥 수익까지 보겠다, 더 큰 수익을 보겠다 이러면은 다시 시초가를 지켜주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시초가를 못 지켜주면 결국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시초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숫자는 가격은 시초가입니다. 이 시초가를 사수해야지 주가가 처음에 내리락 오르락 할 때 결국에 이 시초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초가를 못 지킨다는 것은 폭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만약 주가가 오른다. 올랐을 때부터는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이게 시초가라고 치면은 사자마자 장대 양봉으로 오른다. 이럴 때는 뭐 개인의 그릇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1%만 떼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2, 3% 제일 이상적이죠. 2, 3% 아니면 좀 길게 봐서 5% 진짜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그냥 VI까지 먹겠다 10%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다른데 만약 오르다가 이게 탄력을 잃고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올랐을 때 수익을 못 챙겼다면 다시 시초가까지 내려올 때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본전에라도 팔고 나가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2, 3% 내린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고 올랐을 때나 뭐 내렸을 때 본전으로 다시 올라올 때 이런 경우에 시초가에 자신이 매수했던 가격에 그냥 수수료 세금만 떼고선 매도하는 경우가 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못 오른다 싶다 아니면 힘을 잃었다 싶다 싶으면 무조건 저는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전 등락률 상위, 거래대금, 상승률 상위를 보면서 종목 선정하실 때 기준이 전고점 돌파,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 호재 등이 맞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뭐 봐야 되는 창은 정말 많죠. 거래량도 있고 거래대금도 있고 거래량 급증도 있고 등락률 상위도 있고 뭐 신고가 돌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고 그리고 그날 이슈주나 거래가 몰리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도 다 거기서 거기고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하냐 어디서 매도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각자 수익금이 갈리게 됩니다. 저는 종목을 선정할 때 기준이 일단 전고점 돌파 이건 맞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전고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뜻은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이거든요.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 상승을 하겠다, 장대 양봉을 그리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전고점을 뚫어주는 종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이것이고, 저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좀 오래 매매하신 분들은 다 전고점 뚫어주는 종목들을 무조건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되었던 간에 일단 지켜보다가 거래량이 마음에 들면 진입을 하는 것이고, 또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 네, 당연히 거래 실린 장대 양봉은 호재죠. 여기에 전고점까지 돌파하고 뭐 거래까지 빵빵하게 나오고 그 전 거래량을 다 씹어 먹는다면 그건 호재입니다. 뭐 호재는 그냥 뭐 시장에 있으면 뭐 그래핀 관련주로 묶거나 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로 묶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묶거나 이런 전체적인 테마를 보고선 이게 어떤 테마가 오른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진입을 합니다. 일단 이 종목이 어떤 호재가 있는지는 뭐 그렇게 궁금해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타로 진입할 거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이면 되거든요. 뭐 이게 어떤 호재가 있다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호가창과 차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 설명이 되고, 눈에 보이는 차트와 거래량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이 호재 체크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30살 회사원입니다. 주식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초짜 중 초짜입니다. 생각보다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아 전업 주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실력이 쌓인다면 꼭 하고 싶은데 회사 다니면서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나 차트를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통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시작하는 것은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시작하셨으면 작년 언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6월 이후에 시작을 하셨다면 아마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일 겁니다. 분명히 마이너스이실 거고 정말 시기가 안 좋을 때 시작을 하셨네요. 작년 6월 이후로 지금까지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큰 재미를 못 보셨을 겁니다. 거의 95% 이상은 다 큰 손실이 나거나 재미를 분명히 못 봤을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뭐 변동성이 차라리 박스권 시장에서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하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태나 그리고 아니면 폭락장에서 시작을 한다면 상당히 출발이 안 좋은 겁니다. 처음부터 압박을 많이 받고 좀 볼 꼴 못 볼 꼴 다 보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주는 그런 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 6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회사 생활이 맞지 않아 전업주식,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선 전업투자자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30살이시면은 그래도 함부로 지를 나이가 아니잖아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게 20대 중반이 다 돼갔는데 그때는 철이 없었고 좀 앞뒤 생각 안 하고 저질렀지만 이제 30살 되면은 회사를 함부로 관두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때, 뭐 시장이 언제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좋아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작은 돈이라도 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장이 좋을 때 한번 주식을 해보셔서 그때 좀 결과가 좋겠다,
좀 생각보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쉬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그때 확실할 때 해야지.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제가 제안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1주씩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모의 투자도 있지만 저는 모의 투자로 연습을 많이 했지만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1주씩 매매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1주씩 매매하면 일단 뭐 리스크도 없고 뭐 손실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이 1주씩 매매하면 어차피 실전 투자이기 때문에 0.33% 먹는 건 똑같고 하지만 모의 투자로 하면은 수수료 세금을 1%로 계산합니다. 그 1%로 계산하고 체결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래했을 때 자신의 물량이 체결이 되기 때문에 모의 투자는 다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씩 매매하면서 뭐 계좌에 단돈 10원, 100원이라도 쌓일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고, 초보자면은 차트랑 거래량을 우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호가창을 들여다보면서 단타는 아마 힘들 것 같으시고, 거래량과 차트로만 오직 전고점을 뚫어주고 뭐 정배열이나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종목을 위주로 잡으셔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각자 사람마다 이런 타이밍과 운과 그리고 깨우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는 한 달 만에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만에 다 깨우치고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뭐 보통 꾸준히 수익 나시는 분들이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마 지나야지 그런 경지에 오를 겁니다. 빨라봤자. 그리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해도 본전 회복도 못할 수도 있고, 이게 확실히 시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단타 스윙 장투를 할 때 각각 종목 선정을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흔히 말하는 계잡주에 투자를 합니다. 계잡주란 무엇인가? 계잡주란 이렇게 보시면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 일단 시가총액이 진짜 작고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거나 뭐 실적이 계속적인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그리고 거래정지 경험이 있거나 최근에 악재가 터졌거나 아니면 뭐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계잡주를 매매 안 하고 시장에서 이슈적인 종목을 매매하는 게 단타이고, 그리고 스윙 장기 투자는 그냥 이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되면은 기본만 알아도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스윙이나 장투는 일단 지수가 상승 추세여야 되고, 이거는 제일 기초입니다. 지수가 돈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되는 것은 필수이고, 이 위에서 거래됐을 때 뭐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종목, 뭐 신고가에 5% 이내 근접한 종목을 매매하거나, 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은 종목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뭐 차트가 정말 좋아서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거나, 정배열을 이루는데 거래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종목들,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지수가 좋다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잡주가 아닌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차트의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상승장을 경험 못 해보셨겠지만 이런 상승장에서는 진짜 스윙 투자로 그냥
아무거나 종목 들고 가면 잡주만 다 걸러가지고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우상향 하는 것들 들고 가면 진짜 웬만해서 그냥 수익을 다 줍니다. 그냥 사는 족족 수익이며, 이런 시장을 진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언제까지 시장이 이렇게 될지 모르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결국에는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시장이 한 번 더 안 나올까요? 계속 하락하지만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시장이 언젠가는 나오기 때문에 저런 시장에서 직접 스윙이나 장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저런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사야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시면 다음번에 진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에 거래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순위는, 그리고 장내와 시간의 거래 차트를 같이 보고 전고 돌파 유무를 하나요? 이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일단 체결될 때 좀 이게 활발한가,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주는 뭐 차트인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늘어나고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간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거르는 종목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거나 뭐 윗꼬리가 이렇게 긴데 갑자기 시간에 거래 상승하거나, 뭐 아니면 다 해먹고 나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시간에 거래만 오른다, 이런 것들은 거릅니다. 이렇게 다 해먹고 이런 음봉 상태에서 시간에 거래 상승을 하면 그건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내와 시간의 차트, 시간의 차트는 안 보고 시간의 가격만 보고 거래하고, 시간의 거래 볼 때 그냥 정규시장 차트를 펼쳐놓고 참고를 합니다. 뭐 시간에 이봉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은 잘 보지 않습니다. 돌파 또는 눌림을 기준으로 매매하나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때 한번 상승하고 눌리는 시점이 옵니다. 눌리고 그 가격을 돌파하는 시점이 장중에 한 5% 이상 오르거나 이럴 때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돌파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눌림목이 있을 때도 잘 매매하는 편입니다. 물론 거래량이 살아 있을 때만 잘 매매합니다. 거래량이 죽은 상태에서 눌림은 일단 한 번 더 신중하게 보고, 아니면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때 다시 진입을 하거나,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거래량인 것 같습니다. 허위 매물 판단 시 밑장 빼기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눈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하는 건가요? 허위 매물은, 시간의 거래에 허위 매물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물량이 쌓여 있을 때, 매도 대기 물량은 거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쌓아놨거나, 아니면 뭐 이 예상 체결량 있죠. 시간의 거래도 예상 체결이 있는데 이 가격이 뭐 한 상한가에 거래가 될 것이다, 뭐 말도 안 되는 험매수가 나오면은 그게 바로 티가 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한 단계씩 오르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9% 되고, 근데 체결 직전에 물량은 다 빠지고 이러면은 험매수이기 때문에,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나오는 종목은 그 다음 날도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뭐 새로 진입할 종목에 험매수가 나온다면 저는 일단 거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초가에 먼저 보는 종목 선정 시의 우선순위는 저는 차트입니다. 차트가 우상향 아니면 뭐 고점을 뚫어줄 차트,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거래량, 뭐 체결되는 그런 움직임, 장 시작하기 전에 호가창이 활발하잖아요. 이 움직임이 좀 활발하고, 그리고 예상 체결량이 좀
물량이 많이 체결되어서 오늘 좀 전 거래량을 뚫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확 받을 때 그때 자신 있게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 보고 전 고점 위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들어가나요? 일봉에서 전 고점을 뚫어서 시작을 한다면 그 전 고점을 유지해 주면은 그날 완전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 고점을 깨지 않고 유지해 준다는 것은 주가가 한 단계 상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 고점을 유지하는 게 좋고, 만약 전 고점이 이 정도 가격이고 시초가는 이 정도이다. 근데 시초가에 시작해서 전 고점까지 내려갔다가 한 번쯤은 반등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등하다가 전 고점을 다시 못 지키고 떨어질 때 그때 바로 전 고점 부근에서 바로 손절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전 고점을 지키고 시초가를 유지해 준다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봅니다. 3편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길어졌고 다음 질문들은 4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